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2단원 읽고 쓰는 즐거움의 소단원 2 다양한 표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속담, 격언이나 명언,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다양한 예시를 살펴본 후 각 표현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글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이 속담, 격언이나 명언, 관용 표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역시 각 개념들을 이해한 뒤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직접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글로 쓰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 학생이 글을 써나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어떻게 글로 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쪽 펼쳐주세요. 교과서 90쪽을 보면 태경이와 현지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이 글을 쓸 때 어떤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대화 먼저 함께 들어봅시다. 현지야, 어제 아버지와 등산 다녀왔다며? 응,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가서 싫었는데 막상 산에 오르니 기분이 상쾌해져서 좋았어. 국어 시간에 수필을 쓸 때 너는 그 경험을 소재로 삼으면 되겠네. 운동도 하고 글감도 찾고 한마디로 꽉 먹고 알먹기이지. 꽉 먹고 알먹기? 너 그런 표현도 쓸 줄 알아?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사 좀 해봤지. 한번 볼래? 자, 현지가 일단 자신이 아버지와 등산을 다녀온 경험과 관련하여 운동도 하고 글감도 찾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기억에 들어갈 한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무엇이죠? 네, 꽉 먹고 알먹기라는 속담을 활용하려고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꽉 먹고 알먹기란요. 자, 이렇게 꿩을 잡았을 뿐인데 꿩의 알까지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즉,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될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했죠. 속담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현지는 자신의 글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속담, 격언이나 명언, 관용 표현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로 다양한 표현의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죠.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짧으면서도 교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생의 가르침, 삶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주로 뭐뭐 한다와 같은 문장의 형태로 표현되고 교훈을 담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교훈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 라고 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3년 정도 일정 시간 그 부분에 이렇게 같이 몸을 담게 되면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담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격언이나 명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의 교훈이나 경계, 주의해야 할 점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인데요. 격언이나 명언이 되려면 어떠한 유명한 위인이 한 개인이 한 말이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전해오는 속담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은 좀 비유적인 반면 격언이나 명언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경우에는 최영장군이 한 말로 이제 유명한 말이라고 했죠. 최영장군의 아버지께서 청렴 결백해야 한다. 황금이더라도 그냥 길가에 돌을 보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에 큰 욕심을 갖지 말고 깨끗하게 관리 생활을 할 것을 이제 이야기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관용 표현은 우리가 다양한 예시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발이 넓다,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와 같이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의 낱말처럼 굳어져서 쓰인다라는 것이 관용 표현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91쪽의 대화 이어서 살펴본 다음 우리 학습활동 정리를 해봅시다.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다양하구나. 나는 이번에 충치 때문에 겪은 일을 글로 쓰려고 하는데 내가 찾은 명언을 바꿔서 초콜릿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제목을 붙이면 재밌겠다. 오, 정말 참신하다. 나도 다양한 표현을 더 찾아보고
너처럼 나만의 멋진 표현을 만들어 활용해야겠어. 여기서 태경이는 아까 현지가 찾았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명언을 바꾸어서 황금을 초콜릿으로 바꾸었죠. 충치 때문에 이제 좀 고생을 한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초콜릿, 원래 좋아하는 달콤한 간식인데 그걸 마치 길가의 돌같이 여기고 좀 초콜릿을 멀리 해야겠다, 경계해야겠다라는 제목을 붙여보겠다라고 합니다. 자, 명언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참신한 표현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속담이나 명언을 조금 변형해서 좀 새롭게 참신한 표현을 만든다면 또 더 효과적으로 인상을 깊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들. 기존에 있는 명언이나 속담을 활용해서 좀 재미있게 만든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원래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인데 이제 배달 어플에서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맛있게 먹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원래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인데 이제 닭다리를 집다 만난다. 닭다리가 이제 많이들 좋아하는 부위인데 적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참신한 표현을 만들었죠. 가재는 개편이고 나는 많이 먹는 편. 우리가 가재는 개편이다라는 속담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원래 가재는 개편이다라는 표현은 서로 형편이나 뭐 생김새가 비슷할 때 더 잘 어울리고 서로의 좀 편을 들어주기 쉽다, 감싸주기 쉽다라는 건데 그 뭐 누구누구의 편이다라는 거를 조금 참신하게 활용해서 나는 많이 먹는 편이다. 이렇게 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만드는 거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걸 시작이 반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참신하게 원래 있는 표현을 바꿔볼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91쪽에 현지가 조사한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속담, 명언, 관용 표현의 예시를 살펴볼 때 같이 뜻을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 아까 설명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있죠. 자, 그 다음에 현지가 조사한 명언 어떤 게 있었죠? 그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자, 이 표현은요. 고려 말기의 명장이자 재상인 최영에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최영 장군이 한 말로 좀 더 유명해져 있죠. 청렴결박하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금의 물질적인 것에 지나친 욕심 갖지 말고 마치 돌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황금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깨끗한 그런 청렴결백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용 표현 어떤 게 있었나요? 그쵸?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뭔가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뭐가 높다고 하죠? 그죠? 코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높은 잘난 척하는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쵸? 상대의 기를 죽이다 라는 의미. 이것은 관용 표현의 예시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각 표현들의 의미를 교과서 91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는 속담의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격언이나 명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관용 표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표현들이 어떤 표현의 하나인지 이렇게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서는요. 짝과 함께 주제를 하나 정하여서 그와 관련된 속담, 격언이나 명언, 관용 표현을 찾아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긴 좀 어렵겠죠. 노력에 관한 격언이나 명언을 찾아볼까 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노력과 관련해서 하늘 역시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빈칸 들어갈 말 볼까요? 스스로 어떠한 자를 돕는다. 저 하늘 역시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도울 것이니까 먼저 스스로 노력을 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럼 이건 뭘까요? 천체는 1%의 이것과 99%의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그쵸? 우리가 이미 에디슨이 했던 명언으로 같이 살펴봤었죠.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99%에 해당하는 게 노력이니까 그만큼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를 막 열심히 흘린다고 하죠? 그쵸? 땀을 흘린다. 그래서 뭐 피, 땀, 눈물 뭐 이런 것도 함께 같이 많이 쓰이곤 하죠. 그럼 이 각 표현들이 어떤 표현의 하나인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가 딱 직설적으로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맞아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담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딱 누가 한 말인지 나와 있죠. 격언이나 명언,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땀이랑 흘리다 라는 이런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실제로 막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노력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쓸 때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구나. 좀 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생각이나 느낌을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이런 좀 특별한 새로운 표현들, 깊은 인상을 남기는 표현들을 쓰게 된다면 독자의 무언가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쵸?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표현을 활용할 때 효과라고 하면 결국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적절한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1쪽에 이렇게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잘 정리해 둡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92쪽 넘어가 볼게요. 현지가 이제 아버지와 등산을 한 그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을 쓸 때 활용하려는 표현의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어떤 것을 쓸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처음은 이제 아버지와 등산하게 된 이유를 담아보려고 한다고 해요. 주말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등산을 가자고 하셔서 동네 뒷산에 억지로 따라간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에 억지로 따라가는 게 불만인 자신의 마음을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속담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뭘까요? 울며 무언 먹기? 그쵸.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복불복 게임 할 때 울면서 억지로 막 겨자를 먹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죠. 겨자를 먹는 건 사실 그렇게 유쾌한 좋은 일은 아닌데 억지로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속담의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필기를 합시다. 속담. 어떤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에 이런 속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는 억지로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한 거잖아요. 등산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산을 이제 막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었다라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막 급하게 오르다가 호흡이 가빠져서 힘들었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어떤 표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숨이 여기에 닿다. 힘든 상황에서 숨이 여기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요. 그쵸, 맞습니다. 숨이 턱에 닿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어떤 이 안에 교훈이 담겨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교훈이 담겨 있지 않은데 숨이 턱에 닿다, 숨, 턱, 닿다 이렇게 단어들이 마치 하나처럼 하나의 낱말처럼 고정돼서 새로운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쵸, 관용 표현이 되겠죠? 관용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은 좀 구분하기가 쉬운 게 이 안에 교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중간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제 가르침을 또 담고자 한다고 하는데 등산을 아버지랑 함께 갔잖아요. 잘 기는 좀 익숙하지 않고 억지로 가다 보니까 처음엔 급하게 막 올라가서 포기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천천히 걸으라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힘들지 않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자,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깨달은 점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표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급히 먹는 밥이 이것이 맨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밥을 급하게 먹다 보면 그쵸, 목이 메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막 사례가 들리기도 하고. 자, 이것은 어떤 누군가가 딱 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고 옛날부터 전해져 왔죠. 그리고 이 안에 가르침, 교훈을 담고 있어요. 급히 먹는 밥은 목이 메니까 급히 먹지 말아라. 어떤 일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담고 있죠. 이런 게 바로 그쵸, 속담이 되겠죠.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오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천천히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정상에 도착했대요. 정상에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니까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그게 풀고 머리가 맑아졌대요. 정상에 올라서 느꼈던 이러한 상쾌함을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또 가져와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봤나요,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어떤 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쵸, 아직 나오지 않았던 명언이에요. 우리가 명언은 속담에 비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담는다고 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니까 육체와 정신을 모두 다 건강하게 해야 한다. 건강한 정신을 갖고 싶다면 좀 신체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런 가르침을 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끝부분에서는 등산을 다녀와서 이제 깨달은 점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해요. 공부하느라 마음의 여유를 잃었었는데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 글을 쓴다라고 마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자신만의 참신한 표현으로 느낀 점을 전달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속담이나 명언을 변형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참신한 표현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 앞으로 이제 현지가 글 쓰는 과정을 쭉 살펴볼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표현을 활용할 건지 거기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3쪽에다가 현지가 글을 쓸 때 활용하려는 이 표현의 종류와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거를 토대로 먼저 여기 표현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복습할 건 먼저 적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적어보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 칸을 함께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울며 겨자 먹기는 속담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했죠. 속담 또 비유적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덕에 닿다. 이거는 관용 표현이었죠. 이 안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숨, 덕, 닿다라는 단어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고정된 대로 쓴다라고 했죠.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죠? 숨이 턱까지 닿는? 그쵸. 매우 숨이 차는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몹시 숨이 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 맞아요. 이건 속담이라고 했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급히 먹는 밥 목이 메니까 급히 먹지 말아라. 너무 서둘러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너무 급히 서둘러 일을 하면 잘못하고 실패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는 명언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자신이 이 표현의 종류 잘 적어봤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이 명언은 누가 한 말이냐?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가 한 말이라고 해요. 완전한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현지는 막 공부만 너무 중시하면서 시험 공부를 막 하려고 주말에 아빠가 등산 가자고 했을 때 억지로 따라갔었죠. 근데 등산을 하고 보니까 건강한 신체 역시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정상에서 올라 느낀 그런 상쾌함을 함께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되겠고요. 각 표현들이 이제 현지가 억지로 아버지와 등산하게 된 그런 못마땅한 상황, 울며 겨자 먹기라고 표현하는 거 적절한 것 같죠? 잘 어울리죠?
급하게 막 산에 오르다가 몹시 숨이 찰 때 숨이 턱에 닿다라는 관용 표현 잘 어울리고,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메는 것처럼 너무 급하게 산에 오르다 보면 힘들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산에 오르자. 현지가 깨달은 그런 점 잘 나타내고 있는 속담이겠죠. 그리고 상쾌하게 등산하면서 신체의 건강함, 머리가 너무 맑아진 것 같아. 정상에 오른 이런 상쾌함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이런 상쾌한 기분 표현하기 적절한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절한 표현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3쪽 살펴보았어요. 이번에서 현지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울리는지는 이렇게 뜻과 함께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표현을 이렇게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이제 현지가 그럼 실제로 어떻게 글을 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